서울 한복판에서 인간 사냥을 하는 사이코패스가 있습니다. 오늘 남자의 타깃은 작고 여리여리한 여자였는데요. 남자는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천천히 여자를 몰아가는데, 심지어 남자는 이 상황이 재미있어 죽겠다는 듯 노래까지 흥얼거리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런데 여자가 민첩한 몸놀림으로 반격을 시작합니다. 사실 이 여자는 경찰대 수석 출신 엘리트 형사였던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내가 여기서 에센스 하나 그냥 공짜로 줄게. 여기 다단계에 인생을 건 싱글맘 소은이 있습니다. 돈도 안 되는 거 뭐 이렇게 붙잡고 있어? 소은은 친정엄마와 함께 아들 다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나 엄마하고는 다니기 싫단 말이야. 남편 없이도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게 소은의 목표였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런데 사실 소은의 진짜 직업은 따로 있었으니 그건 바로 형사였습니다. 모종의 사건으로 강력계에서 퇴출된 소은은 생활안전과에서 근무하고 다단계 투잡을 뛰며 겨우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었어요. 이에 강력계 선배 강 팀장은 이런 소은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너 언제까지 그 짓거리 하고 다닐 거야?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무슨 일이세요? 강 팀장이 갑자기 소은의 집에 찾아와 부탁을 하나 하는데요. 이하진이란 여자아이가 유괴가 됐어. 그건 바로 실종된 아진이의 엄마 역할을 하며 범인과 협상을 해달라는 거였죠. 네가 아이 엄마 대역 좀 해줘야겠다. 하지만 소은은 전혀 나설 생각이 없습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 없을까요? 그러자 강 팀장 또한 막무가내로 나와요. 위에서 다 끝난 얘기니까 한 말 말고 합류해. 녹음 파일 보낼게. 이렇게 소은은 꼼짝없이 사건에 투입하게 됩니다. 잠시 후 강 팀장은 범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소은에게 전달하고, 아진이를 데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5만 원권 지폐로 현금 3억 준비하세요. 이때 녹음을 듣던 소은의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지는데, 사실 소은이 강력계에 있던 시절 비슷한 사건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피해자가 사망한 채 발견되어 이 사건이 소은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된 거죠. 이에 사건의 책임자였던 소은이 생활안전과로 좌천된 것입니다. 그러나 소은은 자신 또한 실종된 아진이와 같은 또래의 아들 다현이를 키우고 있었기에 이번 사건을 막기로 결심해요. 네가 꼭 가야겠니? 위험한 일 아니야. 금방 갔다 올게. 이어서 소은은 본격적으로 범인과의 협상 준비를 시작합니다. 우리 아진이 무사한 거죠. 우리 아진이 무사한. 경찰들도 아진이의 집에서 범인의 연락을 대비하고 이쪽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죽여서 전화를 기다리던 그때 드디어 범인에게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소은은 연습했던 그대로 아진이의 엄마 목소리를 흉내내는데, 아진이 목소리 한 번만. 저기요. 이때 거짓말을 들킨 건지 전화가 끊기고, 뭐야? 그 순간 다시 한번 전화벨이 울리는데요. 전화기 속에서는 실종된 아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요. 엄마, 나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소은은 침착하게 범인의 요구사항을 묻는데, 제가 뭘 해드리면 되죠? 내일 오후 2시 인천 테크노시티역 3번 출구에서 대기하면 다시 연락드리죠. 범인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며 3억을 들고 나오라고 하죠. 내일까지 5만 원권 지폐로 현금 3억 준비하세요. 이렇게 범인과의 첫 통화가 끝나고 위치 떴어? 안양 벽산 사거리입니다. 다행히 경찰들은 범인의 위치를 찾아냅니다. 이어서 경찰들은 곧바로 신호가 잡힌 지역 일대를 샅샅이 수사하는데요. 하지만 범인의 그림자조차 발견하지 못합니다. 근처에 있는 차량 블랙박스까지 다 뒤졌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대. 한편 소은은 이 틈을 타 아들 다현이에게 전화를 해요. 여보세요? 다현아. 밤새운 수사에 지쳐있던 소은은 아들 다현이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웃음을 보이죠. 엄마가 집에 가서 만화 보게 해줄게. 시간은 흘러 범인과의 약속 당일, 모두가 초긴장 속 대기 중인 가운데 이때 아진이의 아빠에게 전화가 옵니다. 저 여보세요? 지금부터 정확히 30분 뒤죠. 인천 대공원 주차장으로 와서 차문을 열어두고 가십시오. 아니 저 약속 장소에 도착한 아진이의 아빠는 범인의 말대로 차를 비우고 잠시 후 수상한 사내 한 명이 차에 접근하는데요. 지금 체포할까요?
잠시 대기. 강 팀장은 서두르지 않고 기회를 봅니다. 그리고 이때 잠복하고 있던 경찰들이 사내를 향해 돌진해요. 이에 사내는 꼼짝없이 현장에서 체포되는데 아니라고요. 하지만 사내의 반응이 뭔가 이상합니다. 말 똑바로 안 해? 이 남자는 경찰이 찾던 범인이 아니었던 거죠. 이 청가 조회해봤는데 차 전문 털이범입니다. 엉뚱한 잡범을 잡아버린 경찰들은 허탕을 치고 처음부터 몸값이 목적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주변에 조사해봤는데 뭐 특별히 원한 살만한 것도 없더라고요. 돈도 아니고 원한도 아니다. 점점 더 수사는 난항을 겪는데 이때 아진이의 엄마 연주가 퇴원을 해 집으로 돌아옵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연주는 핏기 하나 없이 굉장히 헬스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내 소은은 홀로 있는 연주에게 다가가죠. 그리고 조심스레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어디 아팠나 봐요. 몸이 좀 약했어요. 형사님도 아이가 있으세요? 아진이랑 같은 초등학교 다녀요. 2학년 남자예요. 그런데 이때 연주가 갑자기 의미심장한 질문을 해요. 만약 형사님 아이가 저희 아진이랑 같은 일을 당하면 어쩌시겠어요? 같은 시각 소은의 집에 소름 끼치는 정막이 감돌고 그 순간 누군가가 소은의 집을 찾아오는데 엄마? 이어서 소은에게 아들 다현이의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야, 정다야. 너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안 돼. 이게 혼내려고. 여보세요? 그러나 수화기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여보세요? 다현이가 아니었죠. 윤성훈 씨 맞죠? 아진이 엄마 대역하고 계시는. 이건 어제 들었던 범인의 목소리였어요. 다행히 저희가 데리고 있습니다. 범인은 소은에게 3억을 직접 전달하라 말하고 아진이를 위해 준비된 3억 당신이 직접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아들 다현이의 목숨까지 협박하며 소은을 몰아붙이는데 아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아진 목숨이지. 이를 믿을 수 없는 소은은 곧바로 집으로 향해요. 하지만 집안 그 어디에도 아들 다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엄마 다현이 어디 갔어? 다현이가 없어! 내가 제대로 못 봐가 뭐하고 있는 거야! 이에 소은은 결심해요. 내가 금방 찾아올 테니까 내 아들 없어진 거 누구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범인이 시키는 대로 3억을 가로채 다현이를 구할 생각이었죠. 알았으니까 빨리 가서 찾아. 어떡해. 그런데 다음날 연주의 집으로 시키지도 않은 퀵서비스 하나가 도착합니다. 밑에 퀵서비스 왔습니다. 퀵기사 연행해서 조사하고 물건만 올려보내봐. 그리고 이 퀵서비스의 정체는 이를 본 연주는 패닉에 빠집니다. 이거 뭐예요? 덩달아 소은도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는데 소은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 다현이의 물건을 슬쩍 흘리고 이내 감식반에게 감식 요청을 해요. 이것도 좀 봐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결과 나왔어? 때마침 감식 결과가 나오는데요. 따님 묵이 아닙니다. 일치하는 지문은 딱 하나 나왔습니다. 색종이에서 지치한 지문이요. 아진이 친구가 두고 간 물건일 수도 있어요. 뭐 친구들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 감식 결과에 연주 부부는 한시름 크게 놓고 반면에 소은은 숨이 턱 막혀버려요. 최근에 학교 안 나오는 애들부터 찾아봐. 예, 알겠습니다. 이 순간 또다시 범인에게 전화가 오는데요. 너 원하는 게 뭐야? 눈깔이 돌아버린 소은은 범인에게 으름장을 놓고 너 반드시 내가 찾아서 죽여버릴 거야. 그러나 대담한 범인은 경찰의 머리 위에서 놀아요. 거기 책임자 좀 바꿔주세요. 더 이상 당신의 어설픈 연기는 듣고 싶지가 않네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소은을 3억의 운반책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죠. 지금부터 엄마 대역을 한 여자가 직접 돈을 전달할 겁니다. 처음부터 대역인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소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돈가방에 위치 추적기 달아놨으니까 놓치더라도 바로 따라붙을 수 있어. 여보세요? 42번 국도 타시죠. 운현역 쪽으로 나오세요. 42번 국도 타고 가다가 운현역 쪽으로 빠지랍니다. 몸 조심해. 가자. 예. 지금 이 순간부터 소은의 목적은 강 팀장 일행을 따돌리는 거였어요. 범인은 소은에게만 진짜 거래 장소를 알려주고 거래 장소를 다시 말하겠다. 동료를
동료들을 잘 따돌려야 할 거야. 어디로 가면 되지? 범인이 추적 차량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혼자 오지 않으면 거래를 중단하겠답니다. 미행 중단하고 위치 추적기 사용한다. 일단 국도로 빠져. 따라잡자. 이때 소은이 갑자기 앞서가던 트럭에 바짝 따라붙는데요. 위치 추적기를 따라가던 강 팀장은 뭔가 잘못됨을 눈치챕니다. 잠깐, 이 어디 가는 거야? 뭐야, 씨. 윤소, 야 윤경사 대답해봐. 그러나 소은은 묵묵무답인 상태. 뭐야 얘? 이어서 강 팀장 일행은 위치 추적기를 따라 어느 주유소에 도착하는데 이곳엔 M1 운전기사 한 명과 소은이 던져놓고 간 위치 추적기뿐이었죠. 찾았습니다. 뭐야? 윤경사가 지금 우리 뒤통수 친 거야? 한편 동료들을 따돌린 소은은 범인과의 진짜 접선지에 도착해요. 내 아들 어딨어? 내 앞에 잘 있어. 내 아들 먼저 보내. 그럼 너 조용히 사라질게. 아니, 돈이 먼저. 아니면 거래는 없어. 이 순간 아들 다현이의 목소리가 들리고 소은은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미친 듯이 뛰어가는데 다현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는 바로 스피커에서 나오는 녹음된 목소리였어요. 그 앞에 돈가방 놓고 차로 가. 범인의 장난질에 뚜껑이 열린 소은은 폭발하고 내 아들 어딨어! 급기야 무릎까지 꿇고 빌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이제 보내주세요. 여기 3억 있잖아요. 돈은 거기 두고 당장 이곳을 떠나. 최대한 멀리. 이어서 범인이 시키는 대로 돈가방을 두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때 어둠 속에서 한 단발머리 남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단발남은 칼을 뽑아들더니 천천히 돈가방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어보는데 그 안에는 5만 원짜리로 가득 찬 3억이 들어있어요. 돈을 보자 단발남은 희죽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하고 돈이다. 그러나 이 순간 떠난 줄 알았던 소은이 단발남을 기습해요. 이에 단발남은 제대로 나가 떨어지고 말죠. 소은은 잽싸게 뛰쳐나와 단발남을 위협하고 내 아들 어딨어? 단발남은 배째라 하는데 몰라. 심지어 소은에게 목을 내어주기까지 합니다. 자신 있으면 찔러봐. 뭐야? 이때 단발남의 일행 단발녀가 나타나고 순식간에 소은을 기습해요. 그런데 단발녀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오빠 얼굴 봤잖아. 그래서 죽이다 줘. 튀잖아 피. 그렇습니다. 단발 듀오는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때 이 모든 실종 사건의 배후 단발 듀오의 보스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신 안 차릴래? 이 험상궂은 여자의 이름은 혜진. 돈 챙겨.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최악질의 범죄자였어요. 가. 혜진 일행은 서둘러 자리를 뜨고 잠시 후 기절했던 소은이 정신을 차리는데요. 어딘가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소은이 소리를 따라간 곳에는 아들 다현이가 아닌 연주 부부의 딸 아진이가 있었죠. 괜찮아. 아줌마 경찰이야. 소은은 실망스런 마음을 뒤로하고 우선 신고부터 하는데 아이를 찾았습니다. 위치 전송하겠습니다. 이어서 눈에 보이는 쇠붙이를 집어들고 경찰과 마주치기 전에 서둘러 자리를 피합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혼자만의 싸움을 해야 하는 소은. 대충 상처를 치료하고 혜진 일행을 잡아 죽이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같은 시각 혜진 일행은 소은이 갖다 바친 3억의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인데요. 누나, 그 경찰 아줌마. 단발머리 듀오는 아직도 소은을 죽이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그때 그냥 내장까지 싹 발라버리는 건데. 이때 혜진 일행을 찾아온 이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박 원장이었어요. 돈 만드는 데는 탁월한 재주가 있어. 박 원장은 불법 원정 수수를 하는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인데 자, 그럼 또 일들 시작해야지. 혜진 일행은 박 원장의 사냥개였죠. 물 들어올 때 놓줘야지. 이렇게 박 원장이 타겟을 지정해주면 혜진 일행이 행동을 개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6개. 그러나 돈 문제가 얽히며 박 원장과의 관계도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아주 돈독이 오르셨구만. 돈독이 제대로 오른 건 누군데? 금액은 동결. 그나마 이 정도도 감사하라고.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아슬아슬했습니다. 상태 안 좋은 애들 이 정도 먹고 살게 해줬으면 고마워할 줄도 알아야지. 이런 왜? 뭐? 어떻게 한번 붙자고? 한편 뚜껑이 열린 소은은 해서는 안 될 범법행위까지 저지르는데 주차된 차량을 무단으로 탈취해 어딘가로 향합니다. 그런데 소은이 이토록 급하게 향한 곳은 바로 아진이의 엄마 연주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놈들 지금 어딨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얼굴도 기억하고 장소도 기억하잖아. 근데 네 딸은 무사히 돌아왔어. 아진이가 무사히 돌아온 걸 수상하게 여겼던 소은이 혜진 일행과 연주의 유착 관계를 의심한 거죠. 니들 어딨어? 말해. 그리고 소은의 이런 의심은 완전히 맞아떨어집니다. 3년 전 몸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된 아진이는 박 원장에게 간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It's my good Korean friend, Dr. 혁준 Park. 수술은 아주 성공적입니다. 박 원장은 이를 빌미 삼아 연주에게 위험한 부탁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제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제가 도울 일 있으면. 그건 바로 고위직에 있는 연주의 남편을 통해 필리핀의 법망을 피하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죠. 마틴 박사 말로는 남편분께서 정부 고위층하고 아주 친분이 두터우시다고.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 아진 어머님, 따님께서 이식한 간 설마 우연하게 구한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이에 연주는 박 원장 패거리의 뒤를 봐주기 시작했는데 사이가 틀어지며 박 원장 패거리가 손을 쓴 거였습니다. 아진이 엄마가 손 뗀 뒤로 필리핀 쪽 감시가 심해졌어요. 무슨 말인지 내 말 알죠? 이에 연주는 어쩔 수 없이 혜진 일행에게 협조할 수밖에 없었죠. 내 딸은 건드리지 마. 다현아, 숙제 다 했어? 우리 다현이 혼자서도 잘하지? 결국 연주의 입에서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된 소은은 박 원장부터 파헤치기 시작하고 반면에 사라진 소은에 대한 여론은 점점 최악으로 치닫는데 윤소은 경사가 범인과 함께 공모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미 소은은 공범으로 낙인이 찍힌 상황입니다. 현재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편 소은은 박 원장이 일하는 병원 앞에서 나를 꼴딱 세우는데요. 이때 드디어 박 원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소은은 은근슬쩍 박 원장에게 접근해 통화 내역을 엿듣고 9살짜리 남자애? 박 원장이 아들 다현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되는데 애들부터 빨리 필리핀으로 보내. 그리고 잠시 후 박 원장을 미행하기 시작하는데요. 박 원장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놀이공원이었습니다. 소은은 박 원장의 뒤를 바싹 따라붙고 그 시각 단발머리 듀오 또한 이미 놀이공원에 도착한 상태. 드디어 박 원장과 단발 듀오가 접선합니다. 곧이어 소은 또한 단발머리 듀오를 발견하는데 이들은 무언의 신호를 주고받더니 각자 떨어져 어디론가 향하기 시작해요. 이어서 박 원장이 향한 곳에는 바로 혜진이 있었습니다. 이내 혜진은 액수를 확인하고 6개 맞지? 박 원장은 가방을 놓고 바로 자리를 떠요. 한편 소은이가 속한 인천중앙경찰서가 뒤집어지는데요. 낮에 연수동에서 차량 도난 신고가 있었는데 CCTV에 윤 경사님이 찍힌 것 같습니다. 뭐? 소은의 차량 도난 사실이 알려지며 위치가 특정된 겁니다. 네, 팀장님. 윤소은 발견했습니다. 이에 놀이공원 근처에 있던 경찰들까지 소은을 찾기 시작하고 선우씨 대기. 현장 지원하겠다. 18. 소은은 도간에 든 쥐가 되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소은은 계속해서 단발 듀오에게 따라붙어요. 이 순간 혜진의 눈에 소은이 포착됩니다. 동시에 소은의 존재를 단발 듀오도 알게 되죠. 경찰 아줌마 나타났네. 그래?
설상가상으로 소은을 체포하러 온 경찰들까지 사방에 깔리고, 그런데 이때 경찰 한 명이 소은을 발견해요. 신분증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순간 단발녀 또한 소은을 발견하는데요. 소은을 죽이지 못해 아쉬워했던 단발녀는 갑자기 분노 조절 장애가 불가동하고 놀이공원 한가운데서 냅다 총질을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놀이공원은 아수라장이 되는데, 뒤쫓아온 경찰들이 곧바로 진을 치고 공포탄을 쏘며 경고해요. 그러나 이것은 단발녀의 화만 돋굴 뿐이었죠. 단발녀는 계속해서 폭주하고, 이때 강 팀장이 사살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폭주하던 단발녀는 경찰들의 총에 맞아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아요. 이에 짝꿍을 잃은 단발남은 미친 듯이 분노하는데요. 이게 다 그 경찰 때문이야. 소은이에 대한 복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죽여버릴 거야. 진정해. 신변 노출의 위기에 놓인 혜진은 필리핀 미립국을 결심하는데, 오늘 필리핀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 전에 단발남에게 한 가지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전에 처리할 게 있어. 이어서 평화로운 때를 보내고 있는 박 원장의 집에 누군가가 방문하는데요. 그건 바로 넋이 나간 단발남이었어요. 노출되면 어쩌려고 그래? 단발남이 박 원장을 찾아온 이유는 바로 혜진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였죠. 누나가 깨끗이 처리하래. 그리고 이때 단발남이 박 원장을 기습합니다. 그렇습니다. 혜진은 한국을 뜨기 전 증거인멸을 위해 박 원장을 제거하려는 거였어요. 그러나 단발녀의 죽음으로 이미 개빡친 단발남은 박 원장을 쉽게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까불지 말랬지. 하지만 박 원장도 순순히 죽어줄 생각은 없었어요. 박 원장은 젖먹던 힘을 다해 단발남을 밀어붙이고, 결국 저항의 대가로 칼침을 선물 받는데, 제 아무리 한 덩치하는 박 원장이라도 칼침 앞에서 손을 쓸 수는 없었죠. 이렇게 박 원장은 평소 자기가 개무시하던 단발남의 손에 처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편 단발녀의 어그로 덕에 겨우 놀이공원을 탈출한 소은은 휴대폰에서 수상한 내용의 문자를 발견해요. 그리고 이 번호의 주인은 역시나 혜진이었죠. 내 아들 어디 있어? 혜진은 소은에게 접선 장소를 알려주고, 지금부터 내가 시킨 대로 해. 위치는 내가 알려줄게. 이어서 그 장소로 단발남을 보냅니다. 그런데 혜진과 단발남에겐 뜻밖의 인연이 있었는데, 두 사람 언제부터 같이 일한 거야? 제 9살 땐가? 내 생일 선물 사주겠다고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댔다가 야구방망이로 뒤지게 맞고, 사실 혜진과 단발남은 남매 사이였고, 그 후로 준영이 데리고 집을 나왔지.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남매는 애정결핍으로 자라 그 왜곡된 갈망이 결국 범죄로 이어진 거죠. 그 시각 소은은 혜진이 알려준 장소에 도착하는데요. 때마침 단발남 또한 도착해요. 거기다가 소은을 끝낼 생각으로 사냥총까지 장착한 상태. 이때 단발남이 소은을 발견하고 이내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깁니다. 이에 소은은 재빨리 몸을 숨기는데, 단발남은 점점 소은에게 가까이 다가와요. 경찰 아줌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이걸 갖고 혼자 왔네. 거듭된 총질에 소은은 패닉에 빠지고, 머리카락 보이는데? 어? 이어서 단발남은 죽음의 숨바꼭질을 시작합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런데 소은이 자취를 감춰버리죠.
이 순간 숨어있던 소은이 단발남을 덮치고 둘은 동시에 미친 듯이 굴러 떨어지는데 정신없이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단발남이 총을 놓쳐버려요. 이를 틈타 소은은 서둘러 총에 접근합니다. 그러나 끈질긴 단발남은 포기를 모르고 분노에 못 이겨 소은을 걷어차기 시작해요. 아들 찾니? 그리고 횡설수설하며 소은의 아들 다현이의 위치를 말해주는데 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선착장에 있거든. 근데 과연 고급 정보를 얻은 소은은 이대로 죽을 수 없었죠. 이어서 마지막 힘을 짜내 단발남을 물어뜯기 시작합니다. 이는 절대 다현이를 포기할 수 없는 소은의 바라기였어요. 결국 지쳐 나가떨어진 단발남은 그대로 차도에 굴러떨어지는데 곧이어 달려오던 차량에 치여 즉사하고 맙니다. 어느덧 해는 저물고 이제 남은 거라곤 도끼밖에 없는 소은이 선착장으로 향하는데요. 소은이의 곁에는 총 한 자루. 소은은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아들 다현이를 구하기 위해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사건의 실마리를 잡은 강 팀장이 연주를 압박하고 남편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만 솔직하게 다 말씀하시죠. 하지만 연주는 끝까지 모든 사실을 부인해요. 끝내 입을 열지 않은 연주는 경찰에게 긴급 체포를 당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당신이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을 대비해 소은이 강 팀장에게 문자를 남기고 드디어 혜진이 있는 선착장에 소은이 도착하는데요. 혜진은 냅다 소은을 향해 총질을 해버려요. 이에 소은이 급히 차에서 탈출합니다. 이와 동시에 강 팀장 또한 선착장으로 향하고 홍현주 씨가 말한 그 서혜진이란 여자 조회해 봤는데요. 전국을 돌아다니며 보건교사로 일한 경력이 있어요. 혜진과 소은은 목숨을 건 맞다이를 시작하는데 이때 혜진의 브로커가 밀항선을 출발시키려 합니다. 혜진의 마지막 도주 수단이 눈앞에서 멀어지기 직전 급기야 개빡친 혜진은 브로커까지 죽여버리고 이내 미친 명중률로 소음까지 맞춰버리는데 혜진이 궁금한 건 오직 동생 단발남의 행방이었습니다. 내 동생 어딨어? 내가 죽였다. 혜진은 분노하며 소은을 밀어붙이지만 이미 정신이 나간 소은을 상대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결국 막상막하의 상황에 소은이 선빵을 날리고 혜진이 쓰러진 사이 소은은 선박으로 다가가는데 이때 쇠심줄보다 질긴 혜진이 소은을 잡아 끕니다.
그리고 죽은 단발남의 복수를 시작해요. 내가 어떻게 급기야 혜진은 나까지 집어드는데 엄마라는 것들은 왜 이렇게 극성맞은지 모르겠어. 이어서 그대로 소은의 등을 내리 찍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때 밧줄 사이 떨어진 총이 소은의 눈에 들어오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총알이 혜진의 머리를 관통하죠. 결국 혜진은 악소리 한번 내보지 못한 채 죽어버리고 말아요. 이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소은은 다시 아들 다현이를 찾아 나섭니다. 소은은 쥐죽은 듯 조용한 선박에 들어서고 이리저리 아들 다현이의 흔적을 찾아보는데 거짓말처럼 그 어디에도 다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이때 배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다현이를 찾아냅니다. 다행히 다현이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였어요. 집에 가자. 빨리 집에 가자. 그리고 언제나처럼 뒤늦게 경찰들이 도착하며 이렇게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윤소은 경사가 자취를 감춘 지 4일여 만에 아들 정모군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리미트입니다. 실종된 아이를 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엄마로 위장 수사에 나선 형사 소은. 하지만 소은은 실종자 엄마의 대역에서 순식간에 진짜 피해자가 되며 상황은 충격적으로 반전됩니다. 자식을 지키기 위한 한 여자의 처절한 사투를 그린 이 작품은 이정현, 문정희 배우의 몰입감 넘치는 연기로 긴장감이 끝까지 살아있었고요. 무거운 주제지만 멋진 액션씬으로 인해 눈을 뗄 수 없는 스릴러였습니다. 실감나는 액션 범죄물을 좋아하신다면 영화 리미트 꼭 추천드리면서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림텔러였습니다.